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최경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제54회 한능검 기본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26번부터 50번, 즉 한국 근현대사까지도 또 저와 함께 쫙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본편 보시면서 내가 굉장히 개념에 약하구나. 어떤 특정한 인물과 사건과 제도와 문화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에 여러분들 제가 40강으로 기본기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강 강의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교환도 올려놨고요. 또 교환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셔서 기본기 튼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등급도 확실하게 급수까지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번부터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자, 26번 보시면 자, 김정호가 제작한 총 22첩의 목판본 지도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랬어요? 이거 하나짜리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찍으면요, 이렇게 포개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휴대용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좀 보고 싶어. 그럼 다시 저렇게 펼쳐서 보실 수 있다. 핵심은 심리마다 눈금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대동여 지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인 교양으로도 지도 속에서는 대동여 지도와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것이 바로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이건 백리척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이쪽 우리가 알고 있는 축척의 개념을 쓴 거예요.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3번에 고려만국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고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명나라 후기부터 왔었던 선교사 중에서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상당히 과학적인, 반대로 말하면 중국 중심이 아닌 바로 세계지도를 만들어 온 것이 고려만국 전도인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세계의 각 이제 국도, 수도가 있는 것인데, 국도지도 요거는 조선 태종 때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27번 가식이 있었던 것인데 사이 문제죠. 사이. 요 사이에 뭐가 있었게?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의 대비 나오라고 하죠. 자의 대비. 자, 자의 대비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 지금 요 분은 인조의 비인데 뒤늦게 좀 되셨어요. 그래서 나이는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나 궁궐에서는 최고 어른이었고, 당시에는 현종 때예요. 현종 때인데 현종의 아버지,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던 국보를 추진했던 바로 효종이 있는 거예요. 효종. 자, 효종께서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당시 아들은 현종이지만 궁궐의 법도상 최고 어른은 인조의 비였던 바로 자의 대비란 말이에요. 살아계세요. 자의 대비 조씨인데, 이분을 비롯해서 궁궐에서 3년상으로 3년복을 입어야 되는지, 아니면 1년상으로, 기년 1년이 1년상으로 1년복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다. 이른바 바로 예속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효종이 원래 복림대군이라고 해서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고요. 인조하면 여러분들 병자호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바로 이 왕세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현세자예요. 소현세자가 복림대군하고 같이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다음에 소현세자가 의문의 독사를 당해요. 죽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3년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림대군이 둘째인데 원래 양반사대부라면 그냥 1년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첫째 형이 3년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한나라의 조선의 왕이잖아요. 왕답게 3년을 해야 된다라는 남인족과, 아니다, 양반사대부와 동일하게 둘째 아들로서의 예법, 기년, 즉 1년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예속 논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보니까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을 벌였는데요. 성균관 앞에 당평비를 세우시오. 영조라고. 야, 힌트 너무 많이 줬다. 그러면 현종과 영조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숙종 있겠네. 그렇죠? 숙종, 경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무오사와 요거 연산군 때 바로 김일손이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실었는데 그게 바로 세조를 애둘러서, 요즘으로 치면 돌려까기 비판한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연산군이 살인파를 쳐라 라고 했던 게 무오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병자호란 인조죠. 인조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3번의 경신왕국이 바로 숙종때예요. 숙종때에 남인을 숙청한 거예요. 혹은 뭐 축출했다, 쫓아냈다, 축출이란 말을 쫓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예속 논쟁에서 2차까지 가요. 2차는 효종의 왕비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결국에는 2차 때 가면 남인이 이겨요. 그래서 남인이 이겼다 그래서 남인이 권력을 잡았는데 서인 쪽에서 당시 영의정의 서자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는 저 영의정 남인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그쪽을 몰아요. 그래서 숙종이 그렇다. 그러면 남인을 치자라고 했던 게 경신한국이에요. 한국 정치는 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술농민봉기 1862년 19세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숙종 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 그게 한는 거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황인 이거 이제 쭉 해서 고순종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28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가보일미 개혁은 세 차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뭐냐면 이때는 원래 교정청이 설치가 됐는데 이걸 없애고 일본이 강요한 걸 만들어요. 그게 군국 기무처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일본의 정방은 최씨 정권 중에서도 최우 고려 때 인사권을 장악했던 곳이 정방이고요. 교정도감은 최우 아버지 최충원이 최고 권력기구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것도 고려죠. 무신정권. 4번의 통리기무하무는 1880년에 만들었는데 당시 개화를 모두 담당하다. 이거를 여러분 모든 걸 담당했다. 총괄한다. 그래서 총합처럼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통리기무하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9번 볼까요? 밑줄 친 이 사건은요. 문수산성. 이거 강화도 있어요. 강화도 있고요. 당시에 한성군 부대가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고요. 양원수 형제라고 하는데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조선과 프랑스가 싸웠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860년에 66년에 있었기 때문에 병인년이에요. 병인년에 프랑스와 같은 서양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양요를 하고요. 요즘은 이거 말고 조프 전쟁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흐름도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1번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어요. 맞아요. 왕은 고정이었지만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시작해서 1873년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년간 집권, 권력을 잡았고요. 잡을 집자요.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은 병인양요니까 1866년 이 안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따라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너럴 셔머노는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미국 배예요. 미국의 상업용 배인데 이 배가 대동강에 상륙해서 오히려 방화를 하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미양요의 배경이 돼요. 그런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전혀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문장이에요. 3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뭐예요? 아까 나왔던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위협하였다. 강화도 나왔다고 다 병인양요에 아니죠. 이건 운요는 일본 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돼요. 일본이 막 대포를 펑펑 쏘면서 우리한테 조약 맺자고 강요했거든요. 정답은 1번이에요. 30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99인들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난을 일으켰어요. 이모년에 99인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진압되어요. 맞아요. 원래 과정은 99인들이 이러면서 민씨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는 흥선대원군을 재집권하도록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청에 대해서 우리가 조약을 맺게 돼요. 그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고요. 한편 이때 당시에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재물포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조선 책략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받아온 거예요. 책 제목이에요. 3번 우금치에서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2차 동학 농민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안타깝게 우리가 져요. 자, 4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갑신정변 1884년 김옥균,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등이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1번 뭐의 대표 민영이기. 민영이기 대표고요.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는데 미국과 조선이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맺자고 자,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보빙사예요. 네. 보빙사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번의 수신사는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갔고 얼자처럼 보이네요. 네, 일본에 갔고 자, 3번의 영선사는 청나라에 갔어요. 청나라에 있었던 근대 무기를 보려고 배우기도 하고요. 조사 시찰단도 일본에 갔었던 거예요. 정답은 2번 보빙사 미국으로 갔고요. 자, 가신문은 서재필이 창간했는데요. 순한글로 발행됐고 영문판 디 인디펜던트도 있어요. 디 인디펜던트 독립신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제국신문은 이것도 한글로 되어 있어요. 순한글인데 이거는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이승만과 함께 만들었고요. 부녀자층에서 한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해조신문은 요거 연해주에서 발행됐던 신문이에요. 대한매일신보 우리나라의 양기탁과 영국 데일리뉴스 특파원으로 와 있었던 영국인 베델이 만들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을 적극 지지했고요.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33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고려 후기 만들어졌는데 요게 힌트예요. 요게 지금 고려 후기 건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나중에 베델과 헐버트 등이 많은 노력을 했대요. 일본이 약탈했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때문에 1번 불국사 다부탑은 불국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불국사 3층 석탑 맞은편에 다부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 분황사 모전 석탑 요거 경주에 있어요. 자, 3번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 백제 거거든요. 당연히 아니겠죠. 4번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게 바로 10층 고려 후기에 만들었고요. 이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저의 학습터이자 저의 좋은 의미에서의 놀이터 국립중앙박물관이죠. 전 늘 갈 때마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여기 딱 이제 복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34번 볼까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자,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갔는데 조선 태영령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정말 수모를 겪고 때렸거든요. 이게 맞도록 했거든요. 이게 1910년대고요.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건 1925년이에요. 질서유지라는 명목상으로 당시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세력을 검거했던 법이 치안유지법인데요. 25년이니까 20년대라고 쓸게요. 국가총동원법 공포는 1938년이에요. 중일전쟁 다음이거든요. 40년대로 넘어가겠죠. 정확히 말하면 38년 이후가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 나, 가, 다 이렇게 되겠죠. 나가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밑줄 그은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찾으래요. 이런 거 보면요. 기본편에서도 제가 이제 다른 기본편보다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원래 심화편 가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근현대사 가면 연도 외워야 된다. 어떤 사건 언제 있었고 전후관계 알아야지 문제를 맞춘다 이러는데 기본편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해설을 하니까 연도를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번 54회 기본편에서는 근현대사 관련 중에서 연도 참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오동 전투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더라도 이게 1920년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가. 이렇게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볼게요. 36번 여기 보면 가지역이 나오는데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해서 나와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이게 하와이에 있었던 박용만이 여기 나오는 노백린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대조선 국민군단이고 여기에서 이제 노백린이 조금 더 나가서 캘리포니아에다가
요 김종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갑부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지원을 받아서 한인 비행 학교의 운영까지도. 예, 그래서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뛰어났던 바로 하와이, 캘리포니아, 바로 미주 지역이라 합니다. 미주, 예, 미국, 멕시코 포함해서 미주 지역이에요. 그럼 1번 서전서숙이 세워진 것은요, 요거는 북간도, 그러니까 만주, 넓게 보면 만주 쪽, 좁게 보면 만주에서도 북간도 쪽이고요. 학교고요. 건어패는 연해주에 있었던 한인 단체. 3번에 신흥강습소가 설립된 것도 이거는 이제 서간도이지만 이것도 만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흥강습소가 훗날에 신흥무관학교가 돼요. 4번에 대한인국민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미주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대한인국민회 이승만도 있었고, 예를 들어 안창호도 있었고요. 대한인국민회 박용만도 있었습니다. 자, 37번 갈게요. 다음 가상 뉴스래요. 근데 단체를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이상재 선생, 이상재 선생은 정말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도 개최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 YMCA도 만드셨고, 그리고 밀립대학 만드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이끄셨고, 결정적으로 이제 신간의 회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일체 기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게 자치론을 얘기했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부인, 나 그거 싫어라고 했단 말이죠. 강령으로 내세운 신간의 초대 회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이때 이미 아프셨어요.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한다니까 도와주겠다. 사회단체의 어떤 반일 사회단체였던 신간의 초대 회장으로 이상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보안에는 일제가 우리나라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가겠다는 걸 막았던 보안의 애국계몽단체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의 진단학회는 요거는 그 역사학회예요. 여기는 이제 실증주의, 문헌고증, 객관적. 조선형평사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자라는 사회단체예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 2번 신간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8번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찾으래요. 보니까 고창 전투대, 이게 전북 고창 거기 아니, 선운사 있는 거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안동이에요. 안동을 고려 이제 신라 요때 후삼국 때 고창이라고 불렸고요. 네, 바로 경북 안동이죠. 도산서원, 이게 결정적 힌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석주 이상룡의 생가가 있다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동을 찾아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9번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김원봉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에게 맞서 정의를 위해서 맹렬히 투쟁을 했던 의열단을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았고요. 중국 관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죠. 중국 본토, 일본 본토. 이 본자는 근본 본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면 안 돼. 야, 중국 본토의 맛이야. 일본 본토의 맛이야. 뭐 더 나가서 뭐 중국 대륙, 그건 그쪽 표현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관하라는 지역이거든요. 원래 이 관자는 산해관이라고 해서 만리장성 끝에 있는 그 관문인데 그 안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 그래서 의열단이 30년대, 38년 가게 되면 조선 의용대라는 군사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별기군은 이모군란의 배경이 됐던 조선정부에서 만들었던 신식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청산리 대첩.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자춘 장군의 북로군정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의 동북항일연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주의 세력의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갈게요. 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 보면 독립공채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독립공채는 임시정부에서 바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1919년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니까요. 집강소를 설치했다려면 동학농민운동, 전주화약 이후에 자치적 행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독립협회. 서재필 등이 중심이 돼서. 3번 연통지와 교통국. 자, 국내와 비밀리 연결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연통지고요. 그걸 맡았던, 통신을 맡았던 게 교통국. 정답은 3번. 4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임시정부가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가에 들어갈 인물인데요. 32년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의거, 그래서 일왕 생일 및 이때 일제가 상하이만 이게 점령을 했어요. 점령한 거예요. 일제가 이제 중국 관내로 쳐들어간 건 37년 중일전쟁이고요. 이때 이제 상하이만 점령했는데 이때 폭탄을 투척했다. 그래서 도시락 모양과 물병 모양의 폭탄을 만들어서 실제로 던진 건 물병. 도시락은 이제 정말 장렬히 전사하겠다. 그래서 자폭용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때 던졌던 건 물병 폭탄이에요. 그래서 일본군 장성과 고위 관리를 처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시라카와라고 했던 일본군 대장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윤봉길 의사 바로 한인애국단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볼까요? 밑줄근 상권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요 순이삼촌이라는 소설 자체가 원래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인데 그 안에서 바로 그 민간인 희생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 쭉 보시면 지금 원래 제주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자, 간도 참변은 일제가 일으킨 것이죠. 청산리 대첩 이후에 독립군은 지금 떠났는데 일제가 뒤늦게 보복 대학살을 자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3 시위는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때 굴욕적인 한일협정,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6.3 시위가 있었고요. 4번의 제합리학살 사건은 3.1운동 당시에 경기도 화성에서 일제가 당시 주민들을 교회 건물에 모아놓고 총을 쏘고 또 나온 사람 불을 지르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있으면 또 총을 쏘는 충격적인 학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3번 보시면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제임스 시노트라고 나오는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라고 해서 자 이게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에서 이른바 제4공화국이라는데 유신체제 만들어서 영구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고 해서 딱 이름에서 보다시피 야 이거 되게 굉장히 잘못된 지하 조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야 이거 완전 잘못된 건데 이거 문제 굉장히 많아 라고 했는데 조작된 거예요. 그걸 폭로했다. 제임스 시노트라는 사람이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유신체제 때 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1번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장발 단속이 있었어요.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참여하는 학생. 이건 여러분들 1945년 8.15 직후에요. 여운형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3번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관람하는 시민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일이에요. 틀렸고요.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는 기업인.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 재헌의회에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발단속. 자, 44번 볼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장수왕이 새로운 도읍으로 삼은 곳 평양이죠. 물산장려운동, 평양, 조만식이 시작했고요. 남북정상회담, 최초로 개최된 곳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에 있었던 제1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보시면 가정부식인데요. 이거 연도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부식인지만 현대사에서 보시면 돼요. 삼천교육대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통 뽑고 지금 머리 빡빡 깎이고 통나무 들고 있잖아요. 이거 인권 탄압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육대 이거 나와서 교사 됐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교도소 등에서 행해졌던 바로 인권 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두환 정부예요. 북풍 81 이거 전두환 정부, 교복 자유로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이른바 유화 정책,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세게 나갔던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요.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병된 건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1964년에 비전투 부대를 시작으로 1965년에는 전투 부대가 파병되기로 했습니다. 자, 3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건 1953년인데요. 즉 6.25 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4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된 건 원래 군정 박정희 정부 때 실시가 돼요. 무슨 얘기냐? 1962년이에요. 박정희 군사 세력이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게 1961년 5.16이고요. 그때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62년에 시작을 해서 66년까지예요. 1차가. 네. 그래서 정답은 전두환정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은 문화유산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어떤 제례, 의례 행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조선의 역대 왕들에게 이제 그러면 종묘제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자를 우리가 이제 성략 국가니까 유교 국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문묘제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의가 이제 위피라고 보시면 돼요. 의례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 종묘제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7번에 보면 세시 풍속에 대한 얘기 꼭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설날인지 추석인지 단오인지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음력에 근거하고 있고요. 새해 첫날을 명절로 보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날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양력이 사용된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음력 새해 첫날은 구정, 옛날에 이제 구정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85년에 정부는 이날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을 했다가 89년 노태우 정부 때 드디어 설날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설날에 세배하죠, 그렇죠? 화전놀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꽃으로 전을 만든 파전처럼 여러분들 진달래꽃 같은 거 이렇게 전을 부쳐 먹는 거예요. 이거 3월 산진날이에요. 3월 산진날. 3월이고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5월 5일 음력 단오 때고요. 단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추석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48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희생됐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19 혁명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 특히 3.15 부정선거에서 촉발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의 독재를 타도하자, 그리고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자라고 했던 87년 6월 민주항쟁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삼선개헌 반대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삼선개헌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가나 사이시기 문제인데요. 자, 국회에서 유상, 돈을 주고 사서 돈을 받고 분배한다는 것은 농지개혁법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일이었고 당시 법을 통과시킨 것은 재헌국회에서. 자, 나는 유가 및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등 3저 세 가지가 낮아요. 기름값도 낮고 이자도 낮고 달러도 약세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사올 때 달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자, 제2차 석유 파동이 발생한 지 7년이거든요. 그래서 1986년 보통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두환 정부 때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1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 처음 있었어요. 1977년 유신 박정희 정부 때예요. 자, 2번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어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예요. 3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던 건 2007년 노무현 정부고요. 자, 완전 협상이 타결된 건 최근에 와서 일이긴 하지만 자, 그다음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건 1996년 김영삼 정부. 이때 우리가 이제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니까 1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50번으로 가볼까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북이 화해 협력하자. 이것이 바로 햇볕 정책,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로 태양과 바람이 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의 코트를 어떻게 하면 벗길 것인가. 바람으로 날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꽁꽁 싸매잖아요. 햇볕을 비춰줬더니, 즉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 오히려 우리가 나름대로 햇볕을, 그 정책을 쓰는 것이 낫다라고 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김대중 정부인지 더욱더 정확하게 2000년 때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 2000년이에요. 이거를 조성한 건, 만든 건, 그러니까 설치한 건 노무현 정부고요. 합의한 건 김대중 정부. 답은 1번이고요. 또 하나 제1차 남북정상회담, 즉 6.15 남북공동선언도 김대중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MF에 우리가 조기 상환한 것도 김대중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남북기본합의서, 이거는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3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 노태우 정부. 7.4 남북공동성명,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 통일 3대 원칙을 마련한 거 요거 박정희 정부. 1972년이었는데요.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기본까지 다 풀었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사실 이 강의를 본 학생들은 이미 봤던 학생들보다는 앞으로 시험을 볼 학생들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자, 기본편에서 근현대사 부분에서 약간 이제는 조금 촘촘하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함께 알아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현대사에 오면 좀 전에 보다시피 49번, 50번 같은 경우처럼 역대 정부별 정책은 어느 정부의 일이다 정도만 알아도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연도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부의 일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문제 풀 때는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앞에 해설로 짠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능검 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